안녕하십니까. 송권의 혼술 12월 19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징역 7년 8개월, 1심에서 9년 6개월을 받았으니까 조금 감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감형된 부분은 이화영은 두 가지였죠.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개인 비리. 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받아 쓰고 뇌물 받고 또 다른 곳에서 정치자금 땡기고 해서 그것과 또 하나는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김성태에게 요청을 해서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보냈다. 경기도가 원래 주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대가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 자, 그 사건인데 1심에서와 같이 2심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약간 감형된 것은 이화영의 개인 뇌물 사건에서 약간 감형이 됐고 지금까지 이재명은 이 김성태 전 회장이 자기 사업을 위해서 또 주가 부양을 위해서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 돈을 보낸 것이다. 자기 방북하는 관련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1심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그게 아니다.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요청을 했고 김성태가 일종의 보험을 든다는 차원에서 나중에 이것을 그 대가로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때 대북 사업을 독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욕심에서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래서 9년 6개월까지 선고를 했었는데 다른 뇌물 사건과 합해서 오늘 고법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죠. 오늘 2시에 이화영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장법 위반 왜곡한 거래법 위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를 했는데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김성태 개인 사업,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또 이재명이 방북 비용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는 그 대가를 대납해달라, 대신 내달라고 김성태에게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재판에 결정타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재명 재판 지금 신진우 부장판사가 하는데 여기 이화영과 공범으로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마치고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또 재판을 질질 끌려고 처음에 대법원에 이 수원 지법에 있는 이 사건을 신진우 부장판사가 무서우니까 이 사건을 다른 데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죠. 그리고 수원지법 안에서 다른 재판부로 옮겨달라고 했다가 또 기각당하니까 이번에는 재판관 법관 거부 신청을 했습니다. 아예 신진우 거부 신청을 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것을 바로 기각할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그것을 기각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그렇게 정식 절차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또 시간을 벌었죠. 이재명은 그 시간을 벌었지만은 결국은 한 두 달 동안 늦춰지기는 했어도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 사건 이것은 거의 유죄가 확실시 되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1심에서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를 하면서 대북 송금은 이재명의 방법을 위한 것이었다고 규정을 했는데 그게 2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은 지금 이화영의 재판이죠, 이거는. 2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은 이재명과 이화영이 공범으로 되어 있는 1심 다시 시작한 대북 송금 사건 이 재판에서는 그 부분은 심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정인 신문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준 800만 달러가 김성태의 주가 부양이 위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였다. 이것이 신진우가 이화영의 1심 재판에서 확정을 했는데 그게 2심에서 문주형 고법판사가 그대로 확정을 하면은 그것은 기정사실화하고 이재명이 북한에 가기 위해서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부탁해서 800만 달러를 줬다.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거기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밝혀야 될 것은 이화영이 그 사실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는지 여부만 밝히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신진우 부장판사가 1심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은 당시 김성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런 것을 판결문에 담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김성태가 북한에 그 돈을 보낸 것을 이재명을 위해서 돈을 보낸 것을 이재명도 알고 있다. 이재명과 두어 차례 전화를 했는데 이재명이 고맙다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 이것을 인정을 했고 또 다른 기록들도 많습니다. 기록들 또 북한에 주고받은 어떤 공문 같은 것들도 있고 영수증도 있죠. 돈을 줬고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때 이화영이 진술을 검찰에서 했었죠. 그걸 이재명에게 사실을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알았다고 하더라. 대신 돈 보내준 거,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거. 그런데 나중에 그 부인이 나타나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한 뒤에 말을 바꿨죠. 말을 바꿔서 해유에 의해서 했다. 그래서 해유를 당하느라고 검찰청 가서 구치소에 있다가 검찰청 가서 무슨 연어 초밥 먹고 했다. 술 먹었다. 이런 막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진술을 한번 했던 것도 있고 다른 정황 증거들도 있고 김성태의 진술도 있으니까는 이 사건에서 이재명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거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이재명 북한 방문을 위해서 이화영이 부지사가 기업인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보낸 건데 그걸 이재명 모르게 했다. 참 삼척통자도 웃을 일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겁니다. 우기고 있지만은 일단 법원에서 북한에 돈을 보낸 이유는 목적은 이재명을 위해서다. 이것까지 1심, 2심 다 확정했죠. 그럼 대법원에서 그건 그대로 확정됩니다. 이것은 대법원은 그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새로 신진호 부장판사가 해야 될 것은 이재명이 그걸 보고 받았느냐인데 그걸 이제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고 받은 것도 결론이 나겠죠. 자, 그래서 재판이 굉장히 빨리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유죄로 빨리 끝날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2달 동안 재판 연기에 성공을 했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일단 신진우 부장판사가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 절차를 넘겼기 때문에 한 2달 동안 시간을 끌었지만 그리고 또 내년 2월에 만약에 신진우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에서 나가더라도 그 재판 기록을 그대로 이어받는 다음 재판부가 이것은 1심, 2심에서 이미 이거 확정된 내용이죠.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 보냈다. 이것은 확정된 내용이고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그것을 보고를 했다. 이것은 또 다른 증거 자료들이 그대로 있고 진술을 했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은 오늘 또 하나의 이 사법 폭탄을 맞았는데 여러 개 5개 재판 중에서 가장 재질이 안 좋고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줬으니까요. 북한 쪽에 뇌물 줘서 그 뇌물을 어떻게 썼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그리고 이것은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100억 원이 넘는 거죠. 800만 달러면은. 그러면은 특가법상 뇌물죄가 되는 거죠. 특가법상 뇌물죄는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이면 징역 10년 이상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뇌물죄입니다. 거기에 이재명이 딱 걸려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에 이재명이 뇌물을 준 사실이 사실상 법원에 의해서 확정이 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 수원까지 재판받으러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또 꼼수를 써서 한 2달 연기를 했지만은 어차피 2달 후에는 다시 재판이 열리고 신진호 부장판사가 계속 유임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유임을 지켜야죠. 사건을 끝내야 되니까는 하게 되면은 아주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이 돼서 이재명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이 예상되는 대북 송금 사건 1심도 나올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은 도저히 이 사법망에서 건물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